이제 종목에 대한 궁금증, 여러분들의 종목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02786-1022, 1023번 열어두고 있고요.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예, 연결되셨습니다. 스토킹입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님 종목 어떤 것 때문에 연락 주셨습니까? 예, 텔콘 RF제약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강하잖아요. 오늘 또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이 종목 얼마에 매수를 하셨을까? 이게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 가격일까요? 예, 8,400원에 였습니다. 8,400원. 비중 혹시 맞나요? 예, 예, 30%입니다. 30% 비중. 시청자님 한 두어 달 정도 된 거예요? 아니면 굉장히 오래된 건가요? 투자 기간이요? 2달 정도 됐습니다. 2달 정도 되셨고.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님 매수한 가격보다 많이 밀린 채 비록 오늘 시장에서 상승은 하지만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 고민 좀 들어갈 테니까 잘 좀 들어보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권영렬 전문가님 도와주십시오. 네, 텔콘 RF제약 사실 그 KMW에서 텔콘 홀딩스로 변경된 다음에 제약사 바이오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자, 네. 계열사로 신약개발업체 비보전 업체 아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KPM테크. 예, 예. 오늘 오르는 부분은 아마 KPM테크가 마스크 생산 업체로 오늘 급등 중이면서 수혜를 조금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예. 예, 지금 실적 부분은 조금 그 2019년에는 좀 아쉬운 상황이에요. 그러나 다행히 조금 흑자 전환하면서 조금 그 시총 대비해서는 빈약한 수준이라 조금 관망하는 장세가 이어질 걸로 보이고 있고요. 예, 예. 2017년 12월에 급등했었잖아요. 뭐 19,500원까지. 예, 예, 맞아요. 그때 자회사 비보전이 그 신약 관련해서 특허 그리고 임상 실험 결과 발표하면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었거든요. 예, 예. 결국 텔콘 RF제약 급등 요인은 그 비보전 그리고 임상 실험 이런 부분들 움직일 때 올라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예, 지금 기술적 지표 좀 보시면요. 자, 중간에 지금 보시면 주봉 차트인데요. 예, 예. 예. 중간에 그 22평선 6,200원 부근이 저항선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예, 예. 요걸 돌파하지 않으면 참 조금 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6,200원을 돌파했을 때 볼린저 상단선 부근까지 대략 9,2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 최근 급락 나온 이유가 그 미인상 3상 실패한 이후에 급락 나왔었거든요. 예, 예. 요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 흘러내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일단은 반등 나올 때마다 지금 비중이 한 30% 가까이 갖고 계신데요. 예, 좀 예.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으로 제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자, 목표가는 일단은 6,200원 정도 잡으시고요. 예, 예. 손절가는 대략 그 5,000원 선 무너지면 예, 예. 장기간 물렸던 투자자들이 손절이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 부분도 감안하셔서 비중 조절을 좀 하셨으면 합니다. 예. 저는 이게 6,000원 목표가고 손절가가 5,000원 좀 내려가면은 조금씩 매도라는 거죠? 그렇죠. 비중을 한 반 정도 줄이셨다. 아예 저 밑에 바닥 부근에서 한 3,500원 선에서 다시 채우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님 그래도 위쪽으로 좀 갔으면 하는 바람도 함께 담아보면서 6,200원 꼭 기억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자, 첫 번째 텔콘 RF제약 점검했고요. 두 번째 분 만나러 가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연결되셨습니다. 스토킹입니다. 시청자님 네, 종목 궁금한 거 알려주세요. 어떤 종목 볼까요? THN이요. THN. 예, 예. 네, THN 지금 매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4,500원에 산 건데, 네네. 18년도에 산 거예요. 18년도면 2018년도에. 제법 오래 됐는데요, 그렇죠?
예. 비중은 어느 정도 담으셨어요? 이제 제가 원래는 한 30 정도 되는데요, 비중이. 네네. 하도 적대 많이 빠져본 바람에 한 반은 팔았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럼 현재 가지고 있는 비중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게 제가 그렇게 지금 한 600주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네. 네. 수장자님 중간에 2018년도에 이제 매수를 하고 어느 정도 네. 이제 이익이 그래도 나셨을 것 같은데 그 구간도 아니요. 계속. 그렇지가 않았군요.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그럼 현 시점에서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저희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해볼 거고요. 네.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가 4,500원대. 예, 점검 들어갈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네. 사근종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지금 전화 연결은 저희 다시 시도하고 있을게요. 상은종 전문가님 계속 설명을 좀 해주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일단은 THN을 매수를 해주셨는데 사실 2018년도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셨어요. 근데 4,500원 구간을 2018년도에는 매수할 수가 없는 자리인데 일단 잘못 알고 계신 것 같고요. 2019년도가 아닐까 네.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 THN 같은 경우에는 전 대표였던 최석 대표가 이제 경복고 그리고 서울대 정치학과 동문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최근에 좀 주가가 강세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 김부겸 의원 관련주로 엮이면서 올라온 거예요. 근데 김부겸 의원이 원래는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갈 것이다. 이낙연 전 총리와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갈 거다라는 이런 이슈 때문에 좀 상승이 나왔는데 사실 이 부분은 조금 기대하기가 많이 힘들어졌어요. 기대하기 힘들어져서 주가가 탄력적으로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김부겸 의원과 엮어서 올라가려면 사실상 이제 총선까지 가야 되는데 이 총선이 가까워져 올수록 이 대구 경북 쪽 지역을 이 김부겸 의원이 조금 장악하고 좀 민주당의 전략을 좀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확보를 한다면 한 번 정도 더 뉴스에서 한번 이슈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기대를 하고 좀 가져가 보신다면은 사실상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아무래도 증시 자체가 워낙에 안 좋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조금 증시의 눌림 현상이 좀 심화되고 있다 보니까 일단은 좀 비중을 축소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비중을 축소하셨다가 조금 주가가 빠졌을 때 3,500원 이 정도에서 조금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전략을 좀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현재 구간에서 줄여요? 비중을 얼마나요? 절반? 절반 정도 줄이는 게 가장 이상적이죠. 예. 시청자님 예. 계속 듣고 계셨죠? 예. 예. 비중 조절이 필요하다. 오히려 지금보다 더 내려갔을 때 조금 다시 현재의 비중으로 돌려놓자라는 시각이신데 우리 시청자님 좀 잘 판단 좀 내리시길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자, 전화는 계속 주시면 되고요. 저희 문자 한번 열어볼게요. 어떤 궁금증 들어와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끝자리 5532번님 S맥을 물어봐 주셨네요. 평단이 1,365원이고 비중은 5%입니다. 지금 현재 가격이 1,140원대에 놓여 있는 상황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종목 최근에 또 올라가나 했는데 또 이내 또 이렇게 주춤해지네요. 권영렬 전문가님 S맥 살펴주십시오. S맥 같은 경우에 제가 한 몇 달 전에 좀 살펴봤던 종목인 것 같은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IP 휴대폰 관련된 모바일 기기 생산 업체인데 자, 시토루 관련 사업을 진행하면서 급등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최근에 아마 메자닌 관련된 사항이 좀 있을 겁니다. 그 메자닌 리픽싱 조항이 제가 알기로 액면가까지인 것 같아요. 액면가가 200원인데 리픽싱 조항이 뭐냐면 전환사채나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했을 때 그 사채권자들한테 혜택을 주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좀 살펴보셨으면 하고요. 일단은 정석 요인은 그런 부분 좀 살피셨으면 하고요. 히토류 관련돼서 이슈가 부각될 때 한번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 기술적인 정량적인 부분 살펴보면 지금 1,000원선 부근까지 그러니까 22평선 부근까지 내려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행히 지금 비중이 적기 때문에 1,000원 부근에서는 비중을 한 번 더 확대를 하셔서 한 대략적으로 한 1,300원 부근에 매도하는 비중을 조금 추가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말고 조금 더 밀렸을 때요. 밀렸을 때 지금 비중이 5%니까 뭐 이 정도 비중으로 담는다면 평단이 확 낮아지겠죠. 그렇게 해서 1,300원을 목표로 해서 나오자 S맥 점검했습니다.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이번엔 삼성화재 우선주 물어봐 주시는데요. 왜 내리기만 하나요? 라고 하시면서 매수가가 17만 원, 30% 그냥 손절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그쵸. 이 삼성화재 우선주가 배당락일 이후로 매일 내려요. 이번 달 들어서 진짜 많이 빠졌는데요. 이 종목 점검 들어가겠습니다. 사근종 전문가님, 진짜 지금 이제 빠지는 게 좋겠습니까? 아무래도 삼성화재우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배당을 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배당락이 지났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이 삼성화재우를 매수하신 분이 어떤 관점으로 이 종목을 사셨는지 그거를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만약에 내가 정말 장기적인 관점으로 배당금을 받는 것만으로도 좋아서 이걸 샀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증시의 흐름에 맞춰서 언젠가는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삼성화재우가 이렇게 빠지는 이유는 결국에는 삼성화재가 벌어들이는 매출과 영업이익과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2019년도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그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리포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다만 올해부터는 우리나라도 경기가 회복이 될 국면이고 그리고 이 경기 회복 국면에 맞춰서 보험 관련 이런 업종들도 조금 상승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정말 장기적으로 이런 종목을 매수하실 때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정말 한 3년에서 5년 계속해서 가져가는 종목으로 보신다면 굳이 매도하지 마시고요. 그냥 조금 이 종목을 샀는데 나는 이거 주가 수익률로 조금 충당을 하려고 했는데 더 이상 못 참겠다. 손실 나면 나는 못 참겠다라고 하시면 그래도 지금은 시장이 너무 안 좋은 상태에서 계속 빠지고 있는 거니까 조금 양봉이 나왔을 때 매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내가 이 종목을 샀을 때 무슨 생각으로 이 매수를 했을까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랄게요. 소위 그냥 말하면 한국전력, KTNG처럼요. 묵직합니다. 잘 안 움직이는 그런 대표적인 성격을 가진 종목이니까요. 나의 투자 성향과 맞지 않다면 좀 잘 판단을 좀 내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화재 우선주 점검을 해봤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어떤 쪽으로 갈까요? 수고하십니다. 메르츠화재. 또 화재 보겠습니다. 18,600원에 20% 보유인데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넣어주셨어요. 어떻게 할지 볼까요? 지금 현재 15,300원. 현재 이 종목도 매수가 대비 많이 밀려 있는데요. 권영렬 전문가님, 이 종목도 앞선 삼성화재 우선주와 비슷한 시각을 보여주실까요? 어떤가요?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화재보험, 특히 생명보험이나 이런 금융 관련된 종목들은 대부분 배당을 보고 들어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책금리나 전반적인 금리 자체가 지금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기존에 판매됐던 보험들이 손해율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뭐냐면 금리를 기존 가입하셨던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그런 부분들이 크다 보니까 점점 시간이 경과될 때마다 금리가 내려가다 보니까 운영하는 그런 수익 그리고 앞으로 단기 순이익이나 이런 부분이 줄어들 것이다. 그런 부분이 우려돼서 지금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기술적인 지표를 좀 보시면 지금 하단선 부분이에요. 하단선 부분에서는 볼린저 하단선을 이탈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반등이 실패했을 경우에는 투매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실적은 2019년에 조금 양호했고요. 매출은 전반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17,500원 선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비중을 이미 20% 정도까지 좀 채워놓으신 그런 상황이라 조금 지켜보시는 게 유리할 것 같고요. 한 17,800원 부근 오면 비중을 좀 반 정도 줄이시는 게 유리할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략적으로 14,500원 선이 무너진다라고 하면
자, 20% 비중 조금 줄이셔서 저기 장기적으로 좀 지켜보시고요. 자, 기술적 지표들도 지금 그 바닥으로 지금 향하고 있어요. 25가 내려가고 있다는 거는 바닥을 어느 정도 다져야지 다시 재반등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종목입니다. 자, 반등 시 비중 축소 좀 하셨으면 합니다. 네, 손절 가격 그리고 1차로 생각해 볼 만한 목표 가격 설정을 해드렸고요. 그 가격이 도달한다면 그래도 우리 시청자님 미련 남으실 거예요. 한 번 더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꼭이요. 자, 메르츠 바제 점검했고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계속 문자 볼게요. 파미셀 보겠습니다. 파미셀을 8,240원에 30% 담았습니다. 아, 오늘 와, 시장 대비 강하네요. 파미셀 오늘 시장 속에 4% 가까이 올라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도 약간의 이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파미셀 점검 들어갈게요. 사근용 전문가님, 이 종목 강하네요 오늘. 네, 어떻게 볼까요? 파미셀이 많은 분들이 조금 생소하세요. 제약바이오를 하시는 분들도. 근데 이 종목이 제가 과거에 한번 좀 봤던 종목인데 줄기세포 관련주예요. 줄기세포 관련주인데 사실상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줄기세포 치료제를 내놓은 기업들이 몇 없죠. 근데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로 줄기세포 치료제를 내놓은 기업입니다. 기술력 자체는 굉장히 탄탄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이 파미셀이 지금 굉장히 좀 저점을 형성해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매수 시점을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사실상 오늘 조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를 받았기 때문에 뭐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올라가는 종목은 이 바이러스 관련 종목들이고 줄기세포 관련 종목이 올라가는 거는 뭐 제가 아직은 확인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왜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오늘 같은 날 강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는 그것도 저점에서 보여준다는 거는 그렇게 위험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를 물어보셨는데 지금 저점에서 오늘 모처럼 강세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매도하기보다는 9,000원을 일단은 1차 목표가로 두시고 이걸 돌파하는지 이 모습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욕심을 내보자면 10,000원도 돌파해서 이제 좀 추세 상승 전환의 초입 구간에 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요. 아무래도 증시가 뭐 한 달 정도 조정을 받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수익이 발생했을 때 좀 빨리빨리 매도하는 게 좋다. 다만 9,000원 정도까지는 괜찮아 보이니까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0,000원까지 가면요 너무 좋죠. 그런데 시장이 받쳐줘야 되니까 일단은 과한 욕심은 좀 버리고 9,000원까지만 한번 올려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도 꼭 추후에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축하드려요. 자, 다음 이제는 전화를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어떤 분 계실까요? 네, 시청자님 연결됐습니다. 스토킹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종목 이름 알려주세요. 어떤 거 볼까요? JC 케미칼이요. JC 케미칼. 예, 볼게요. 네.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겠습니까? 6,300원이고요. 50%요. 50% 비중을 담으신 거고 처음부터 이 비중으로 그냥 담으셨던 거예요? 네. 처음부터요? 네, 네. 아니요. 계속 이제 추가로 들어가고? 이렇게 비중을 늘리다 보니까요.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6,300원이 이제 평단으로 맞춰진 것이고 네, 좋습니다. 더 높았어요, 원래는. 네. 낮춘다고 낮췄는데 어떻게 네. 하면 좋을까 고민 한번 들어갈게요. 시청자님 권영렬 전문가 바꿔드릴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언제쯤 사신 거죠? 얼마 안 됐어요. 한 2, 3주 전에. 네. 1월 초에 급등할 때 좀 매수를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해갖고 평단을 낮춘 거거든요. 예, 이 비중이 좀 50%는 좀 상당히 큰 비중을 갖고 있고요. 네. 사실 굉장히 중요한 길목에서 우한폐렴 발생 때문에 전체 시장 조정받으면서 네. 오늘 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인 것 같아요. 네. 예. 자, JC케미칼 바이오 디젤 제조 전문 기업이라는 거 아시죠? 네네. 인도네시아에 오일팜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네네. 그거 알고 들어가셨나요? 네, 그것 때문에 들어갔어요. 네. 사실 인도네시아 신수도 예정지랑 오일팜 농장이랑 대략적으로 70 정도 아니면 뭐 네. 가까이 있다라고 해서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네네네. 맞죠? 네. 예, 린트코 홀딩스가 아마 1,000억 가까이 지분을 갖고 있고요. 네. JC케미칼이 1,000억 가까이 지분을 갖고 있어요. 네. 오일팜 농장도 2군데 있는데
그게 한 900억 가까이 되고요. 네. 지금 위치 정도로 보면 서울에서 세종시로 신도시가 세종시에서 한 70% 가까이 있는 지역 가격이 지금 한 5배 정도 올랐거든요. 아, 네네. 예, 사실상 그 오일팜 농장과 신수도가 만약에 거기에 인도네시아 신수도가 건립이 된다 그러면 네. 사실 그 자산 가치는 크게 오를 걸로 예상이 돼요. 네네. 근데 그게 언제일지 그게 중요한 거겠죠. 아. 그렇죠. 네. 예, 그 부분이 언제 확정될 건지 모르고 그 내용이 나올 때마다 네. 그 주가는 급등락이 가능한 상황이에요. 네. 근데 지금 뭐 내잔인이나 이런 것도 좀 한번 살펴보세요. 기업의 전환사채나 뭐 이런 발행한 부분들이 있나 좀 살펴보시고 네. 이게 그 신재생 산업 육성하고 글로벌 그 환경 그 정책하고 연결돼 있는 그 종목이에요. 네네. 그래서 뭐 대외적으로 글로벌적으로나 아니면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도 환경과 관련된 사업을 육성한다. 내지는 네. 그것과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 그때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아, 네네. 예. 그런데 지금 좀 사실 6,000원 선을 지켜줬어야 되는데 네. 6,000원 선이 이탈되면서 네. 바닥으로 조금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네. 지금 대략적으로 5,000원 선을 지지선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네. 그 5,600원 선이죠. 여기 지금 제가 체크해 놓은 네. 22평선 중심선 부근, 요 부근이 1차 저항 역할을 할 거고요. 네. 예, 7,000원 선이 2차 저항선 역할을 할 겁니다. 네. 반등 나오면 일단은 그 5,600원 선 그 부분에서 좀 비중 줄이시고요. 네. 기다리셨다가 그 아래에서 조금 다시 채우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고요. 네. 지금 절대적으로 주식 비중이 50%는 너무 커요. 네. 한 종목당 대략 20% 정도만 유지하는 게 유리합니다. 리스크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되니까 네. 자, 반등 나오면 비중 줄이십시오. 아.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아, 그래요? 예, 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네. 시간이 좀 필요한 종목이라 네. 그 조금 오래 지켜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궁금하신 사항 또 있으세요? 이게 지금 5,600원에 오면은 비중을 줄이라고요? 예, 예. 지금 오늘 5,600원이 아니라요. 자, 5,600원 선인데 저항선이 네. 6,000원 선이에요. 6,000원 선.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6,000원 초반, 6,000 정확히 얼마 정도예요? 대략적으로 지금 그 볼린저 중심선하고 22평선 부근이니까 6,000원 선으로 보시고요. 네. 1차 저항선을 6,000원 선, 그리고 2차 네. 저항선은 7,1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이렇게 네, 좀 감사합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JC 케미칼 봤습니다. 자, 문자 이제 또 열어보도록 할 거고요. 화면 보시죠. 수산중공업 해결해 드릴게요. 2,400원에 20% 보유입니다. 지금 현재가는 어떤지 확인 들어갈게요. 2,070원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종목 살피겠습니다. 사근종 전문가님 전략 세워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수산중공업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얼마 전에 크게 상승이 나왔죠. 이 상승이 나왔던 이유를 일단은 아셔야 되는데 정석현 회장, 수산중공업의 정석현 회장이 이제 지금의 국무총리인 정세균 총리와 이제 종친이라는 이런 인맥 관계가 밝혀지면서 굉장히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이제 이낙연 전 총리가 사퇴를 하고 전세균 총리가 임명이 됐죠. 어느 정도 총리로 임명이 됐기 때문에 우리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 좀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아, 총리가 됐으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좀 수혜를 받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못 팔고 계속해서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주식이라는 건요. 항상 기대감으로 오르고 뉴스가 발표가 되면은 조정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수산중공업이 이 올라왔던 모멘텀
네, 정세균 총리가 임명이 될 것이다, 될까 말까 이 갈팡질팡하던 그 시기에 올라왔던 이 강세가 지금은 거의 그냥 끝났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후에 뭐 총선이 계속되면서 혹은 총선 이후에 계속해서 이 정치적 상황이 계속해서 뭐 연결이 되면서 정세균 총리가 뭐 다른 뭐 발언을 했는데 뉴스적으로 이슈가 된다든지 뭐 이런 이슈가 뭐 생기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주가가 2,400원을 다시 돌파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깝지만 지금은 좀 손절을 하시던지 아니면 비중을 좀 축소했다가 뭐 아무래도 지금 총리로 앉았기 때문에 뉴스화될 일은 가끔 나올 수는 있겠죠. 뭐 이낙연 총리도 그 전에 계속해서 그런 흐름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노린다면 조금 기다려 보셔도 괜찮은데 저는 조금 안타깝지만 손절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전략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수산중공업 이제 결단을 좀 내릴 시기는 분명해 보이는데요. 우리 시청자님 좀 냉철한 판단 내리시길 바랄게요.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화장품 관련주요. 예, 제이준 코스메틱 보겠습니다. 4,900원 10%인데요. 어떨까요? 사실 뭐 다른 화장품주들에 비해서는 뭐 올 1월에 엄청난 시세를 줬던 종목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오늘 피해가기는 어렵죠. 8% 넘는 급락이 오늘 또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점검 들어가겠습니다. 권영열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제이준 코스메틱 같은 경우에 지금 우한폐렴 관련해서 화장품, 면세, 여행주 대부분 다 하락하고 있어요. 실적이 전년도에 좀 안 좋았던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제이준 코스메틱은 화장품주 올라갈 때 같이 못 올라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락폭은 오늘 좀 많이 빠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그 소비시장 그리고 면세, 화장품, 여행 이런 부분들은 우한폐렴 사태가 좀 해결될 때까지는 조금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되고요. 과거 사스, 2003년 사스나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보면 한 두세 달간 좀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달 정도는 어려울 걸로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가격대가 정확하게 지금 보니까 얼마인지를 모르겠어요. 가격을 좀 알아야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항선이 5,500원 선입니다. 5,500원 선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계속 5,500원 선과 3,700원 선 이 박스 안에서 횡보하는 장이 계속 연출될 걸로 보입니다. 조금 장기적인 대응이 좀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가격대를 좀 많이 물려 있지 않다 그러면 비중을 좀 줄여가죠. 4,900원 매수요. 4,900원 매수입니까? 4,900원 매수면 비중 부분 20% 가까이 지금 손실 난 상황인데요. 자, 비중을 조금 4,000원 선이 무너진다고 하면 자, 비중을 좀 반 정도 줄이셨다가 향후에 다시 메르스 지금 우한폐렴 사태가 진정된 이후에 대응하시는 게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지금 쏟아지는 소나기는 일단 조금은 피하고 보자라는 전략인데요. 일괄배도가 아니라 한 절반 정도 줄여놨다. 추후에 진정이 될 시에 더 낮은 가격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라는 전략입니다. 제이준 코스메틱 이렇게 점검해드려요. 자, 다음 한 개만 더 볼까요? 문자 주신 것 중에요. 컴퍼니 K를 볼게요. 7,560원에 20% 보유인데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를 물어보십니다. 지금 현재가는 6,920원입니다. 사근종 전문가님, 추가 매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이 컴퍼니 K 파트너스가 벤처 캐피탈이에요. 어떤 테마에 소속돼 있나 이거를 보셔야 되는데 창투사 그리고 일자리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창투사들이 일자리 관련주로 엮이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컴퍼니 K가 상장한 이후에 굉장히 급등이 나왔고 이 급등 이후 거래량도 많이 줄고 현재 횡보하는 구간을 거쳐가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과 같은 악재가 없었으면 저점은 만들어졌고 오늘 조금 추가 매수를 문의를 하셨으면 저는 추가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증시가 조금 많이 무너졌죠. 주가 자체가 신저점을 갱신을 했습니다. 이럴 때는 무턱대고 싸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실상 지금의 이 증시 흐름에서 어느 가격대의 저점을 형성하는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이번 주
그리고 한 다음 주 초까지, 왜냐하면 중국 증시가 다음 주 월요일에 열리죠. 예, 중국 증시가 열린 이후에 한국 증시가 한 번 더 영향을 받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초까지 한번 주가 흐름을 좀 지켜보시고 거기서 저점이 형성이 돼 있다라는 판단이 들면 그때는 추가 매수하셔도 크게 위험하지 않은 자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컴퍼니 K까지 점검을 드려봤습니다. 매수 타이밍 잡는 건 언젠지 저희가 잡아드릴 테니 계속 질문을 던져주세요. 그럼 그 타이밍에 맞춰서 또 저희가 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